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헬스 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이번에는 테네시강이 흐르는 작은 도시 채터누가로 가봅니다. 그곳에는 루가운 마운틴이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끝자락 부분에 있는 이 산에서 그보다 보면 발 아래에 아름다운 테네시강이 흐르는 테네시주 남부도시 채터누가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앞으로 10여 편에 걸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역전다방 탐방기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과 주제 설정의 모티브는 남북전쟁을 다루는 국방TV 역전다방에서 얻었습니다. 역전다방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각기 다른 캐릭터와 직업을 가진 4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전쟁 얘기를 펼쳐나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주 쉽게 세계 전쟁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MC 허준 씨의 맛깔나는 진행도 일품이지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북전쟁 그 전쟁터의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고 또 실제로 현장을 탐방하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다가다 들리신 역전다방에서 전쟁과 역사 얘기에 곁들인 도라지 위스키 한잔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크래커라인 건빵 통로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드립다 떠나가 봅니다. 크래커라인을 탐방하기 전에 전제되는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래커라인이란 크래커 보급로를 말합니다. 이 보급로를 확보해서 남군에게 포위된 북군에게 탄약 등의 전쟁 물자와 식량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을 뜻합니다. 당시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전투 식량은 아주 딱딱한 크래커, 즉 건빵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래커라인입니다. 그러면 지도상 접시같이 오목하게 생긴 채터누가 시내에 북군이 왜 포위되어 있을까요? 마치 저수지물이 말라버리자 저수지에 있던 메기, 붕어, 송사리들이 좁은 물웅덩이에 빠글빠글 모여들듯이 말입니다. 이 북군 뒤에는 강폭도 넓고 깊은 테네시강이 흐르고 있고 남쪽 즉 앞쪽에는 루가운 마운틴과 미시너리 리지라는 긴 산맥이 늘어뜨려져 있는데 남군이 고지마다 진을 치고서 수시로 공격을 해댑니다. 탄약, 실탄이 떨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압박하면서 대포로 공격을 해대니까 오도가도 못오고 대포 사거리 밖에 있는 강변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상황이었죠. 식량도 언제 바닥이 날지 몰라서 아마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세 좋게 남진하던 북군은 왜 밀렸을까요? 채터누가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 치카모가 대전투에서 모처럼 남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북군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북군의 토마스 장군이 치카모가의 바위같이 버텨주지 못했다면 북군이 폭망, 대패로 끝날 상황이었는데 전쟁에는 상호 실책과 행운이 연계되다 보니까 북군이 근근히 채터누가까지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에 빠져있는 채터누가에 포위당한 북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서부 총사령관이 된 그랜트가 부상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빅스버기에서 급하게 채터누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시에 셔먼의 테네시군과 후크의 포토맥군 분견대를 채터누가 전역으로 집결시키죠. 그러면서 그랜트는 우선 선발대로 하여금 탄약과 식량을 공급할 보급로를 확보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강을 2번이나 건네는 힘든 보급로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로그아웃 마운틴과 여러 고지에 남군이 진을 치고 테네시강 접근을 아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북군이 강을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대포 사거리가 닿지 않고 남군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공급선, 기지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북군은 작은 배 50척으로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편에 물자를 운반하고 이것을 다시 육지로 실어 나눈 후에 다시 증기선 등으로 채테누가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한참 시간도 걸리고 지체되고 번잡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북군은 사기가 충천됐겠습니다.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시 남군을 밀어내서 남진하게 됩니다. 크래커 라인이 설정된 곳은 모카신 밴드라는 인디언 거주지였었죠. 모카신이 혹시 신발? 예,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가죽신입니다. 뒤축이 없는 구두 말입니다. 사슴 등의 가죽으로 만든 발이 아주 편안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고는 정말 딱 들어맞는 신발 용어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꽃가신에서 파생된 말이 목가신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도상으로 보나 루가운 마운틴의 포인트 파크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나 신발 모양을 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목가신 공유, 즉 목가신 밴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하긴 한국에도 영월에 가면 한반도 섬이 있죠. 한반도 밴드가 되겠네요. 미국에도 호스슈 밴드, 즉 말갈국 같이 생긴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리크 원주민 레드스티커 병사들 1000명 중에서 800명이 미국 잭슨 민병대 등에게 몰살당한 엘라베마의 탈라푸사강에 호스슈 밴드가 있고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에 호스슈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 루가운 마운틴 포인트 파크 절벽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크래커 라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채터누가 시내 건너편의 북쪽 강변의 모카신 국립유적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 크래커 라인에서 전기선으로 물자를 실어 날랐겠죠. 푸른 초원 끝에 테네시강이 흐르고 멀리 루가운 마운틴 산이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곳엔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바로 채테누가 시내입니다. 마차 등으로 운반해온 보급품을 강변에 쌓아놓으면 그곳에서 전기선이 배에 싣고 건너편 채테누가 북군에게 물품을 바로 인계시키겠네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브라운스 페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르막길 우측엔 철로가 놓여 있고요. 앞에 남쪽에는 접시를 엎어놓은 듯한 루가운 마운틴 산이 보입니다. 언덕을 넘어서자 작은 주차장이 보이고 하얀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귀인은 바로 이 차의 주인입니다. 차량에 파크레인저 마크와 글씨가 보여서 얼마나 반갑고 안심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차에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크래커 라인 동선을 물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방인이 남북전쟁 운운하면서 탐방한다고 하니까 죽으면 놀라고 신기했던가 봅니다. 차도 드물고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숲은 안전한지 큰 뱀이나 악어, 멧돼지 같은 맹수는 없는지 내심 걱정도 되었었거든요. 좀 주저스럽기도 하였고요. 촬영 요청도 응해주셨는데 아주 잘생기고 미소가 멋진 파크레인저였습니다. 브라운스 페리 연방도로 역사유적지 모카신 밴드에 온 것을 환영하고 이 연방도로 경로에는 미국 역사상 2가지 사건이 발생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1838년 체루키인들이 걸었던 눈물의 길. 두 번째가 남북전쟁 시에 크래커라인으로서 보급마차가 아주 우당탕대면서 다니던 도로였다. 1.2마일 왕복 하이킹 여행 코스인데, 그러니까 왕복 약 4km가 되는 하이킹 코스라는 얘기 같습니다. 도보 전용이니까 몸 상태 살피고 자전거 등은 안 되고 애완동물은 목줄 단단히 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왕복 약 4km의 출발점은 주차장 우측에 있는 내리막길로부터 시작됩니다. 푸른 초원과 숲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탐방로 초입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삼림이 우거진 그림이 있고, 크래커라인에 사용했던 통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영국 여행자가 브라운스 페리 선착장에서 내려가지고 채터누가로 가기 위해서 이 골덴도로라고 부르는 이 길을 따라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 4-5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1838년에 체르키족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브라운스 페리를 타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상심이 가득했을 거라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쫓겨가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때 루가운 마운틴을 바라보니 구름이 많았는데, 그날이 아마 구름이의 전투라고 불리는 루가운 마운틴 전투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래커라인 눈물의 길을 따라 숲길을 걷다 보니 남쪽으로 제법 먼 길이 나타나는데, 길 끝에 루가운 마운틴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숲길을 따라 들어가니 숲이 무성하고 약간 으스스한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좌우로 자꾸 둘러보게 됩니다. 물 웅덩이가 많은 늪지대 같은 지역에서인지 나무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네요. 운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악어나 뱀들이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짝 쫄면서 걸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멀고 숲이 깊어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짐벌셀 가풍마저 배터리가 소진되어 버렸네요. 숨은 보물찾기. 여러 정보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걸로 눈물의 길, 크래커라인 관련 지도도 만들고 현재 위치도 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체르키족 행렬은 이곳 삼거리에서 모여서 강변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숲 사이로 강 건너 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변에 다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시카모가 주요 전투 현장을 탐방하고 루가운 마운틴 여러 곳을 지나서 크래커라인을 찾았는데, 이제 그 목적지 브라운스 페리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제법 넓은 개활지입니다. 초원 사이로 깔아놓은 야자수 매트를 따라가 봅니다. 강 건너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모양의 벤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을 방문한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추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내판의 글귀처럼 역사 속으로 가로질러 들어가서 역사 속에 풍덩 빠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4개의 글과 그림이 함축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물의 길, 눈물의 흔적 설명입니다. 1838년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약 2,000명의 체루키족들과 그들의 흑인 노예 등이 이곳에 집합해서 테네시 강 건너편 브라운스 페리 선착장을 바라보는 그런 글입니다.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일구고 가꾸었던 집과 농장, 노력들, 삶에 대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으리라. 강제 이주되는 체르키족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이곳이야말로 눈물의 길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체르키족 강제 이주 시에
각 그룹당 약 1000명씩이 배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2개 그룹이 출발했다는 그러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은 강 건너 브라운스 페리의 서안 선착장이 있는 위치 표시이군요. 세 번째 글은 남북전쟁 시 크래커라인 확보 배경입니다. 1863년 10월 27일 새벽이 되기 전 짙은 어둠 속에서 브라운스 페리 선착장을 지키고 있는 남군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천여 명의 푸른 옷을 입은 북군들이 부주 보트를 타고 침입해서 남군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곳을 제압하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셰천과의 포위되어서 굶주린 북군들에게 줄 전쟁 물자와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래커라인으로 영원히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2가지 사건이 이곳 강변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았을 체르키족들과 미 남북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였던 남군과 북군의 병사들, 그들의 두렵고 슬펐던 역사, 무모하고 경악스러운 무용담들이 이곳 강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눈물의 길, 크래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강과 주변 풍경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루가운 마운틴을 눈 시리도록 바라본 다음에 다시 주차장이 있는 출발점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 길은 내내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를 돌려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브라운스 페리 연방길, 체르키 언어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국가 역사적인 길, 눈물의 길, 눈물의 경로, 눈물의 흔적, 우리가 울었던 길,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픈 눈물의 길 로고가 보입니다. 이제 못 가신 밴드 로드를 지나서 오래된 다리 월러스 스트리트 브릿지로 가봅니다. 좌측에 철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까지 철로가 있네요. 우회전입니다. 경사와 아주 심한 급 커브길을 돌자 루가운 마운틴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끼었다는 구름 위의 전투 날처럼 낮은 구름은 아니지만 산 위로 높은 구름들이 떠다닙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전다방 탐방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셔너리 리지, 즉 선교사 고지 전투 현장 답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인 아서 메가더의 온 위스콘신 얘기입니다. 18세의 나이에 명예훈장을 받고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얘기입니다.